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의 대부분은 그 기업 컨설턴트 분이시고 좀 구분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어떤 그 기업 오너 대표의 포인트에 맞추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 영역까지 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참가하신 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에 따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상공인 정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오늘은 주로 중소기업과 그 기업 컨설턴트의 포커스를 좀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다른 좀 가벼운 이런 지원 사업도 오늘은 좀 내용을 좀 다뤘고요. 저의 그냥 프로필입니다. 꽤 10년 넘게는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했고요. 그리고 영업은 한 2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은 그냥 기업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 공장 개척 영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정도는 본격적인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컨설팅의 제대로 된 역사는 10여 년, 그런데 기업 영업의 역사는 20년. 그런데 예전에 뭐 현대해상 시절에 이업종 마케팅을 했다는 것까지 한다면 아주 오랜 세월 기업 어,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업을 했습니다. 주요 컨설팅 이력은 최근 뭐 한 5년 정도의 그냥 것만 그냥 좀 담았습니다. 내용에는 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울이 서울, 경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어, 기업 컨설팅의 본격적인 시즌은 저는 부산 경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 꽤 좀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 업력이고요. 뭐 어떤 경우는 창업 패키지 한 거, 뭐 구매 조건부 R&D, 또 작은 뭐 어떤 회사는 뭐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해서 뭐 공유창고 R&D를 한다든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기업의 엑시트를 하는 경우에 스피노프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그냥 돈 되고 비즈니스 되고 하는 것들 그냥 다 했던 게 그냥 제 지난 시절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했고요. 어, 오늘의 자료의 근거는 중소기업 정부 지원 제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R&D 통합 공고, 창업 공고, 중소벤처부업 뭐 지원 사업 공고들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중점적인 것들만 주로 좀 다뤘습니다. 이렇게 2022년 창업 지원 사업이 이게 몇백 페이지, 이거 다 합치면 다 합쳤더니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 아니 600페이지, 어마어마해서 이게 세다가 이렇게 지쳐 쓰러지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책의 분량입니다. 저는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라는 이런 시리즈를 갖고 오랫동안 지난 1년 내내 이렇게 좀 고군분투해 왔고요. 중소기업의 생애 자금 조달을 놓고 본다면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 해야 되겠지만 대략 20조 원이 넘는 이런 자금들이 중소기업의 그 둘러싼 거의 국고 보조금적인 무상한 자금에 이렇게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상 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체력과 조건에 따라서 좀 전혀 다르긴 하겠죠. 어떤 기업은 창업 시점부터 3년까지 또 5년 동안 또 7년 넘어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 자금만이 아니라 주로 무상 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는 자금 시리즈를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영역들인데 1번부터 8번의 중에서 오늘은 2번 정부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R&D 지원 자금, 또 중소기업 바우처라고 하는 영역도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절세는 다른 측면에서 있습니다. 인증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증은 중요한 정부의 절세 정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기업 인증은 절세적인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단계별로 뭐 각종 지원 사업별로 그 시기에 따라서 이건 이게 개념도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3년 시점까지, 5년 시점까지, 7년
7년이 넘어가면 어떡할까? 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기업의 어떤 생애 사이클에서 처음에 창업부터 뭐 데스밸리를 거치고 이런 과정 동안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기업이 노출되고 도전하고 또 수혜를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섞어서 전략을 펼쳐 나갈까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맵에 대한 그냥 이해 개념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구소를 도입할 기업이 있고 벤처가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벤처를 전략적으로 도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의 벤처를 훑어보니까 1년 내내 해가지고 도전해서 성취한 기업도 있고요. 그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받으려고 아주 정말 1년 내내 이제 벼르고 벼러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1년 만에 벤처를 취득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업도 있었고요. 인증 하나가 아니라 그 기업은 그걸로 인해서 아마 그 취득세가 한 몇 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이노비즈라고 하는 그냥 인증이라고 하는 용역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수도권에 기업이 3년도 넘고 어떤 경우는 7년 넘고 10년 된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수도권에서 받고 나서 부동산 취득세가 수도권 과밀권역의 이노비즈 인증으로 솔루션이 돼서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연구소의 기능, 벤처를 받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일종의 전략 카드라고 하는 거를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기업의 성장 발전 단계에 어떻게 섞어서 어느 전략에 어떤 카드를 던질 것인가 이런 개념도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을 코치하거나 또는 기업의 대표님의 입장에서 내가 3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정부의 지원 자금을 내가 내 체력에 맞게 받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는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있어요. 과도하게 대표님이 그 정도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얼마 받으려고 과도하게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표님 지금 현재 대표님은 R&D 그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상 자금이라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기업은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맞는데 기업의 체력과 여건상 그것을 도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최적화, 훨씬 더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무상 자금이 그 기업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정책 융자금이 그 기업엔 사활처럼 중요할 수 있는데 대표님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공짜 자금이라 그래서 거기를 뭐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업을 치르고 나서야 아,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자문할 때 기업의 생애에 따른 로드맵을 생존 시점에서 성장 시점에서 출구일 때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데 무차별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이 자금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 몸에 맞는 거, 우리 기업의 체질과 현재 시점에 내 기술력과 또는 매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합리적인 어떤 그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전체의 이 내기입니다. 전반적인 거 패턴인데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걸로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상세한 거는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공고난 겁니다. 올해 1월 4일 날 공고난 건데 창업 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창업 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중소벤처부를 통해서 통합이 됐어요. 정보가 통합이 됐어요. 그동안 온갖 정보들이 빅데이터처럼 많다 보니까 도대체 대표님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거를 작년에 처음으로 통합했어요. 시스템에 통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공고를 하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194개에 1조 5천억 정도 됐어요. 올해는 이게 94개 기관이 통합이 됐고 거기에 378개 사업, 중앙정부 지자체까지 있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편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자료 변별하다가 세월 다 갈 정도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맞는 거 탁 집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89매 90장 정도 되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눈 뒤집힐 정도로 자료는 많은데 이거 하나가 또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정부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G7 이상이에요.
그런 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거 잘 고르기만 한다면 정말로 멋진 사업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전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에 맵이 있기도 하지만 창업 지원 사업의 맵입니다. 빵년 있기 이전에 예비 창업 때부터 도전할 수 있는 것, 3년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것, 3년 넘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 겉보기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할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 최적으로 잘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저거는 하고 싶은데 뭐가 이거가 부족하고 대표님의 경력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뭐 인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인데 거기에 맞춰서 무엇이 부족한 거를 집어넣어 주는가. 이게 컨설턴트의 핵심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올해 2022년도에 전체 예산이 3조 6천억인데 이 중에서 2조 정도는 창업기업에 집중된 융자 사업이에요. 융자 정책인데 그것 빼면 한 1조 6천억 정도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소벤처부가 90%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나 반도체가 우리 국가 사업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시대에는 중구장대한 산자부나 과기부나 이런 데가 전반적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중소벤처부가 중앙부처 중 예산이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요. 중소기업과 직결되고 도대체 정책이 어느 부처 장관이 이름도 모르는데 요즘은 중소벤처부 장관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창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R&D 예산 별도로 있어요. 그것이 90% 엄청나게 많다. 어마어마하다는 것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뭐 환경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경기도가 그 중에서 더 크죠. 경기도는 예산이 이거 200억입니다. 전 세계로 뿌린다면 경기도는 하나의 한 국가 정도 단위라고 생각되거든요. R&D 사업 말고 창업 지원 사업이 200억이나 돼요. 서울시보다 크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좀 주목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주목해서 보고요. 인증도 다른 광역 단체의 인증은 보지 않는데 저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병역 특례처럼 난이도가 있고 경기도 유망 우수기업 인증은 저는 이걸 합니다. 좀 특별한 곳이 경기도예요. 서울보다 크죠. 쭉 있고요.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도 있어요. 순천시, 강릉시, 말하자면 서울의 뭐 마포구 이런 식의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컨설턴트가 도전하고 지원하고 굳이 그럴 건 없고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 대표님들이 직접 찾아서 또는 우리 컨설턴트님들이 정보 정도를 주는 정도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뭐냐? 이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7년 이내면 다 창업기업이냐? No.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걸려 넘어지는 기업 한둘이 아닙니다. 결론은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것도 100%가 아니에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전제 조건에 뭐가 있냐면 이 발급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중소기업이요. 혹시 가라 자료를 가지고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했던 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은 당신의 회사가 집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그러나 99.9%는 정확합니다. 이걸로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7년 이내 기업이면 됩니다. 1년 이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안 되는 기업 허다합니다. 창업이 아니에요. 그냥 만드는 상법상 설립한 기업 허다합니다. 인정 못 받는 기업 많아요. 핫 이슈 창업 지원 사업에서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분야로 뽑았습니다. 제가 뽑았어요. 제 기준으로. 이것이 중소벤처부에서 창업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1조 6천억 정도에서 어느 거 하나가 천억에 가깝잖아요. 천억, 거의 천억, 거의 천억에 가깝고요. 이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엄청나죠. 이 중에서 3조 6천억 중에서 1조 6천억 원이
직접적인 무상 자금이고요. 나머지가 2조 정도가 유상 정책 자금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굵직한 자금. 그렇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는 따끈따끈하고 초기 창업까지 되는데 혁신 분야라든가 창업 도약 패키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짱짱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라 아마 이 중에서 우리 컨설턴트 분께서 짱짱한 기업을 관리하고 계신다. 또는 내가 짱짱한 기업인데 이런 거 한번 도전해봐 한다면 눈 똑바로 뜨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가 참 재밌어요. 보시면 시기가 언제냐면 2월 말, 2월 말, 2월 말, 1월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유가 제가 보는 견지에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큰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서 커다란 것들이 이거 굉장히 이슈거든요. 뜨끈뜨끈합니다. 이 이슈와 관련된 거를 대선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중소벤처부의 정책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이렇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 예비창업 패키지 그래서 저는 이걸 1순위로 놨습니다. 창업지원 자금 중에서 1등은 예비창업 패키지는 창업 안 한 사람 대한민국에 창업 안 한 청년부터 일반인들 그리고 어떤 기술 관련해서 뭐 50대 부분 어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장년 기술 창업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의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거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눈 뻘겋게 뜨고 있는 거 예비 창업. 겉으로는요 얼마 뽑냐면요 1,500명, 1,500팀을 뽑는 거예요 예비 창업.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한 팀당 한도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주는 건데 평균적으로 1억 원을 받아가는 팀은 거의 없고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뜨끈뜨끈합니다. 2월 말에 예정돼 있고요. 이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작년에 저도 몇 팀 이렇게 하고 올해 또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여튼 흥미진진한 거. 그래서 저는 이거 1등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지원사업, 예비창업 패키지, 일명 예창패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상환 안 하는 자금인가요, 그러면? 네, 무상환 자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99%는 다 무상 정부 자금이에요. 무상 자금이니까 그냥 전문 용어로 눈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가 창업하기도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하죠. 그는 금메달을 따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낙인을 딱 받고 나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딱지를 받았다 하는 건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성공했어요. 중진공이나 어디 가죠? 어서 오세요. 당신이 이걸 받았다고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요.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융자정책 자금이요. 그것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이거 하나 받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면제되고 또 뭐가 면제되고 받는 기업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이런 식의 구조적인 것이 있어요. 중간에 무엇이라도 정부 지원 자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이 훈장같이 돼요. 훈장.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스카이라고 하는 학창 시절에 그게 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스펙은 뭐냐면 이런 거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거, 정부 지원 과제를 받는 거, 창업 지원 자금을 무상 자금을 받는 거, 국가 중앙 부처의 인증을 받는 거, 특허를 받는 거 이런 게 기업의 스펙입니다. 어디다 갖다 내놔도 심지어는요. 이거는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 대상이겠네요. 네, 한 번도 요거는 창업 안 그래서 하셨는. 예비라는 말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언제 돈을 주냐면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성공을 했어요. 돈을 언제 주냐면 빨리 창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법인 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또 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한 해 두 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1억을 받습니다. 1억. 이것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 뒤집어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요거 한 기업이 또 요거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창업 지원 자금이라는 트랙으로 봤을 땐 그런데 그 다음에 R&D라고 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 성공하고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게 될 경우에 장점은 또 받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자칫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템 개발 과제가 미천이 드러나 버리면 그 다음에 써먹을 게 없잖아요. 카드라고 하는 거를 좋을 때 써야 되는데 내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썼다가는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없을 때는 그래서 기업을 단품으로 자문한다기보다는 1년, 3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패키지로 자문하는 것이 자문의 효과도 높고요. 기업도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트랙으로 가는 것이고요. 대표님 그 아이템에다가
무엇 하나 붙여서는 R&D 트랙으로 태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패는 두 번째, 창업지원 자금의 무상자금 중에서 1억 원인데 두 번째, 기업체 약 1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눈 뒤집어집니다. 2월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번째로 줬습니다. 올해 핫 이슈 지원 사업 예창패 첫 번째, 초창패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 창업자금 1억 원, 요건 1100명은 작년, 올해는 1000명 안쪽으로 됐죠. 이렇게 되고, 요건 예창패 한 것이고요. 초창패라 그래서 이것도 3년 이내라고 했는데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전반적인 골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군대도 사관학교가 있는데 기업도 시작할 때 사관학교. 이것도 말하자면 왜 사관학교라는 말을 붙였냐면 기업 우리 한때 사관학교 출신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런 것을 따가지고 우리 기업도 시작할 때 엘리트로 시작하시라.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나온다면, 그리고 여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다면 이때도 1억을 받지만, 물론 여기는 39세 이하 3년 이내 기업 이렇게 되는데 초창패랑 유사한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 좀 있으신 대표님, 열심히 가서 내가 아직 준비는 덜 됐어. 아이템도 괜찮은데 경영 수업이 덜 되신 대표님들은 여기 가서 왔다 갔다 여기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뭐 집합 교육도 받으시고 컨설팅 코치도 받으시면서 하기에 좋은데, 단점은 날라다니시는 대표님은 청년 창업사관학교보다는 초창패가 낫죠. 초창패는 오라가라 이런 거를 별로 안 하니까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어떤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몸에 딱 맞는 이 사업 플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억이라는 돈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창사 이렇게 약칭으로 부릅니다. 이거 세 번째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걸요. 다음, 그러면 3년 이내만에 있느냐? 우리 좀 오래된 기업은 좀 3년 넘어서 기업이 쭉쭉쭉 성장하는데 그런 기업한테 주는 좀 큰 자금은 없냐라고 하는 게 바로 창업 도약 패키지. 역시 창업이라는 말이 붙으면 7년 이내입니다. 무조건.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인데 이거는 벌써 예창패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걸친 기업 중에서, 혹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는데 너무 패를 많이 써버리면 정작 큰 자금을 받기 어려울 때 때로는 누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1억 자금이 좋기는 하지만 대표님 이때는 차라리 R&D로 뭐 1억 5천짜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르고 기술력을 더하고 기업을 보강해서 좀 더 큰 2억 내지 3억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도약 패키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코치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약 패키지를 그런 경우 추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돈도 중요하지만 내 기업의 발전 단계에서 어느 때 어느 자금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느냐가 훨씬 더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7년 이내의 기업. 이렇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무상 자금이에요. 이것까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야말로 창업 도약 패키지를 했다 그러면 그 기업, 몇 년만 있으면요, 엑시트 쭉쭉쭉 하기 딱 좋은 기업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짧은 시간에 보상, 대표자의 보상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성장하니까 이 정도 한다면 정말 제대로 코칭 자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전도 있습니다. 꼭 뭐 한 번도 이렇게 흔적이 없는 사람만, 분홍 글씨 없는, 주홍 글씨 없는 이런 데만 되느냐? 과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도전 성공 패키지 있습니다. 실패도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금액이 뭐 1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5, 6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과거에 폐업했던 경험, 이래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살짝 냈다가 그냥 접었어요. 그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만약에 역량이 조금 딸려요.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거꾸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쟁쟁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전제 조건이 과거의 폐업자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약해요. 그럴 때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가는 길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2022년 창업지원 자금과 관련된 주요 사업이에요. 이게 다 무상자금입니다. 무상자금.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고요. 그 대신 무상자금을 받으면 이게 하나의 훈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진공 가구, 기모나 신보 어딜 가더라도요. 자금 대부분이 받습니다. 그가 현재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갑자기 뭐 체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자금은 대부분 다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9%. 1%는 뭐 예외적인 뭐 문제가 있는 기업을 빼놓거든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 중에서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만약에 대표님들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서 작은 단위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 2천이나 3천인데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런 것은 혹시라도 주변에 창업 예정자가 있다면 자네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게. 대표님 이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로 좋은 아이템입니다. 시점을 잘 보고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편성됐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별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폐업자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이런 거 있습니다. 아기 유니콘 세계를 뻗어나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기 유니콘 200 이런 거 붙으면요. 이런 거 내가 자문하는 기업 중에서 아니면 우리 기업이 이런 정도 급이 된다. 이런 기업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기 유니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 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강소기업 100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나왔다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에 했다가 2개년을 하고요. 최근에 한 번 더 작년에 권칠승 벤처부 장관이었을 때 한 번 더 했거든요. 150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선정되면 얼마를 받냐면요. 융자 자금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 184억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무상자금은 184억이 아니고 그중에서 무상자금은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유상 정책자금인데 그런 거 선정되잖아요. 기업 경영 완전 노 프로블럼. 걱정 없어요. 어떻게 엑시트 할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기 유니콘도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냥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이렇게 맛배기로 집어넣습니다. 있다면 도전 한번 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추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벤처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견기업을 하신다면 혹시 우리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업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코칭한다가 아니라 요거 예전에는 초대기업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했는데요. 이제는 중견기업, 중기업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1억 지원합니다. 사내에서 좋은 인재들이 뻗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괜찮은 아이템인데 번호에 휘둘려가지고 그 아이템을 따로 빼기가 어려워. 근데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야. 라고 할 때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해서 도전해서 따시면 1억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안에서 충분히 하고 그 기업을 스피노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예창패나 초창패나 창업도약이나 이런 것들 온갖 트랙 또는 R&D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자문하고 있는 기업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서 연구소장을 했었던 분을 별도로 창업해서 그분 지금 창업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문의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하세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혁신 분야 빅3 멘토링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그냥 특색 사업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2천만 원짜리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하는데 올해 내내 있습니다. 그냥 2천만 원의 성공 불용자 이런 것도 있고요. 상세한 거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창업을 할 때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트랙을 1년만 볼 것들이 아니라 2년, 3년이라는 긴 시점에서 관점에서 어떤 걸 어느 시점에서 코칭 자문을 할 것인가 그 어느 것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창업만 봤을 때의 이야기고요. 창업 공고문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PC 버전으로 기업마당을 보시고요. 기업마당 모바일 버전 보시고 K-스타트업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되면 공고문을 출력받으면 이것이 뭐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이런 프로세스대로 됩니다. 2편 영상이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기업 인증 가능성 무료 진단 신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